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산딸이 가까워져서 몸이 좀 불편해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말은 시어머니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예, 누가 너한테 막노동이라도 시키니? 생일상 같이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잔말 말고 무조건 와서 너도 거들어라. 잔칫날 며느리 없이 상 차리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무조건 오거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호통을 치시며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칠순상을 차리러 시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혼자 생신상을 차려야 하나 눈치를 보고 있는데 큰 시누이가 우리가 재료 사왔으니까 만드는 건 올케가 해. 저 많은 짐을 들고 오느라 팔이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올케 몸이 무거운 걸 배려해서 음식만 조리하게 해준 거야. 고맙지? 하고 생색을 내는 겁니다. 이젠 저도 놀랍지도 않아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어요. 뭐 힘든 일을 빼주셨으니까 제가 음식을 해야죠.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몸이 무겁긴 했지만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갈비, 불고기, 잡채, 여러 가지 나물 등 혼자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3-4가지 음식을 조리하자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서 뭔가 꼬이는 듯한 고통이 되뇌어까지 전해질 만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 어머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당연히 병원으로 데려다 줄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답니다. 너 지금 꾀부리는 거지? 이 시엠이 생일상 차리는 게 귀찮으니 쇼하는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저 정말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제발요. 그러자 옆에 있는 큰 시누이가 옳게 갈수록 연기가 느네. 입덧하는 연기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더니 이번엔 조금 어설프다. 발연기가 따로 없어. 그만 꾀부리고 당장 일어나서 하던 음식마저 해.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프다고요. 이게 진짜 친정에서 못 배운 티를 팍팍 내네.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던? 시엠이 생일상 차리기 싫으면 아픈 연기하라고 말이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기절이라도 할 것 같았어요. 이윽고 제 눈꺼풀이 엄청 무겁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진짜 너 같은 건 처음 봤다. 꼴랑 음식 몇 가지 한다고 기절 행세를 해. 이런 천하에 몹쓸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제 뺨을 내려치시자 제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됐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만큼 깊은 잠을 자고 눈을 떴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곳이 천장과 벽은 온통 하얀색이었고 제 팔에는 얇은 호스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호스를 따라 눈을 움직였고 곧 링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가 여전히 아파서 손으로 만졌는데 볼록 나와 있어야 할 제 배가 홀쭉해져 있었어요. 이불을 걷어내고 눈으로 제 배를 확인하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황을 물으려고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나란히 앉아서 사과를 먹고 있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과일을 먹는 걸 보니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된 거죠? 저 아이 낳았나요? 주방에서 쓰러지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쩝쩝거리며 뭐? 아이를 낳았냐고? 너 바보냐? 유산을 해놓고 뭔 헛소리를 하는 건지. 뱃속에 아이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게 관리를 잘했어야지.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라며 저에게 유산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 저 유산했다고요? 말도 안 돼. 간호사님! 간호사님! 저는 사실 확인을 위해 목노와 간호사를 불렀고 잠시 후 간호사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정을 물었고 왜 유산이 됐는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환자분 유감입니다. 안타깝게도 뱃속의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리적인 충격과 쇼크로 인해서 유산이 됐다고 했는데 환자분 혹시 누군가에게 폭력이라도 당하신 건가요? 그때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예, 왜 날 보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난 정신 차리라고 뺨을 톡톡 두드린 것 뿐이야. 네 시누이들한테 물어봐. 하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시누이들 역시 간호사에게 쓰러진 저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볼을 살짝 친 거라고 설명하더군요. 그제야 제가 시어머니한테 뺨을 얻어맞고 쇼크가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 악을 쓰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다 나가세요! 내가 유산된 건 당신들 때문이라고요! 우리 애기 당신들이 죽인 거라고요! 참, 지금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게냐? 네가 몸 관리를 못해서 이 사단이 난 걸 왜 우리 탓을 하는 거야? 저는 다시 소리를 꽥 질러 시댁 식구들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1분 1초도 그들과 한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유산된 아이를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병원 담요가 축축하게 젖어버렸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와 이별하게 됐어요. 몇 시간 뒤 남편이 병원에 찾아왔고 슬퍼하는 저를 토닥이며 나중에 다시 아이를 갖자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저는 끝없이 울었고 시댁 식구들을 증오하고 복수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한 저는 남편의 부축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침대에 눕자마자 피곤이 몰려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이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출발할게. 우리 매일 보던 모텔에서 만나자. 나 어제 장어 먹었으니까 오늘 기대하라고. 그건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꿈이길 바라고 제 허벅지를 꼬집어 봤는데 많이 아팠답니다. 이젠 시댁 식구뿐만 아니라 머저리 같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사실까지 알게 되니 제대로 미칠 것 같더군요. 이윽고 제 몸과 마음이 각성이라도 했는지 온몸에 힘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이제 이 거머리 같은 인간들에게 벌을 내려줄 때가 왔다는 걸 말이죠. 저는 가장 먼저 흥신소를 찾아가 남편의 불륜 증거를 찾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흥신소 사장은 주된 업무가 불륜 증거를 찾아내는 거라 식은 죽 먹기라고 하며 100만 원의 선금을 요구했어요. 어차피 이혼 위자료로 왕창 뜯어낼 건데 그 돈이 아까울 리 없어 흔쾌히 선금을 지불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어떻게 벌을 줘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시댁 식구들이 말을 생각 없이 하는 걸 생각하고 그 점을 이용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댁들은 제 얼굴을 보자 많이 당황하더군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심하게 난리쳤던 제 모습과 상반된 모습으로 들어서니 적응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형님들도 와 계셨네요?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으셨어요. 그래, 왔니? 어떻게, 몸은 괜찮은 거냐? 네, 어머님, 괜찮고 말고요. 그날은 제가 죄송했어요.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어머님과 형님들한테 큰 결례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너무 죄송해요. 제 사과에 시누이들은 이제야 알았냐며 비아냥댔고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시다가 알면 됐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악마 같은 인간들이었죠.
저는 연기를 시작하기 전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웬일로 시어머니가 직접 과일을 깎아서 가져다 주시더군요. 어머님, 저한테 시키시지 그러셨어요. 됐다. 몸도 성치 않을 텐데 가만히 앉아 있어. 저는 일부러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생쇼를 시작했어요. 어머, 작은 형님 염색하셨네요? 머리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저도 가서 형님처럼 따라해 볼까 해서요. 아, 이거 요 앞에 사거리 새로 생긴 데서 했는데 꽤 잘하더라고. 나중에 내가 데리고 가줄게. 그리고 올케는 나처럼 갈색보다 보라색이 잘 어울려. 저는 이어서 큰 시누이의 손을 보고 네일 아트를 칭찬했고 함께 날 잡아서 가기로 했답니다. 또 시어머니한테도 마음에도 없는 여러 칭찬을 늘어놓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들었죠. 그리고 저는 때가 됐다는 걸 느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 어머님, 저 주방에서 기절했을 때 어머님이 제 뺨을 때려주셨죠? 정신 차리라고 때리신 거라 아주 살살 때리셨나봐요. 저는 맞은 기억이 없거든요. 다만 시어머니가 저한테 화가 난 기억은 나요. 뭐 때문에 화가 나신 줄 모르겠지만 다 지난 일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에이구, 화가 났지. 네가 일하기 싫어서 꾀를 부리니 열불이 올랐다. 그래서 내가 뺨을 사정없이 때렸더니 기절을 하더구나. 그제야 네가 진짜 아픈 거구나 싶어서 119를 불렀지. 그 다음은 너도 알지? 네 뱃속에 있던 아기는 태어날 운명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상심 마라. 다음에 또 가지면 되는 게 애기니까. 완벽하게 저를 폭행한 사실을 실토했으니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필요가 없었어요. 악마들과 나란히 앉아있으니 지옥에 온 것만 같았죠. 그러셨구나. 알겠어요. 어머님, 구급차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 뜻으로 맛있는 것 좀 해드릴까요? 마트 가서 장 봐올게요. 그럼 그 숭어 좀 사와서 구워봐라. 간만에 생선이 땡긴다.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마트가 아닌 친정집으로 향했고요. 1시간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전화가 몰려왔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는 상종할 필요도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남편 역시 늦은 밤에 전화를 줬는데 그건 역시 가뿐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흥신소 사장의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연락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왔습니다. 친정에 머문 지 하루 만에 수십 장의 불륜 증거를 찍었다며 200만 원의 잔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남편의 바람 증거를 보러 가는데 왜 그렇게 설레던지 한달음에 달려갔답니다. 잠시 후 흥신소 사장과 마주 앉아 증거를 건네받고 잔금을 줬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자리를 옮겨 그이의 불륜 사진을 확인해봤죠. 그런데 이 인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만나는 여자가 회사 부하 직원이었어요. 같은 회사 로고가 달린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었는데 골목길에서 몰래 키스를 하는 사진을 보는데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게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모텔을 가는 순간까지 포착이 됐고요. 벌레 같은 인간 둘이 아주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흥신소 사장이 이틀 동안 따라다니고 잡은 증거가 이 정도인데 이전에는 저 몰래 얼마나 심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겠다 싶었습니다. 이에 저는 미리 연락해뒀던 변호사를 찾아가 시모의 녹음 파일과 남편의 외도 증거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위자료는 물론이고 시어머니를 형사처벌받게 해줄 수 있다고 전했어요. 임산부를 폭행하는 건 중죄에 해당된다며 저에게 처벌 의사를 물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모든 처벌을 다 받게 해달라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엔 남편이 다니는 회사 사이트로 들어가 신문고에 남편과 부하 직원의 불륜 사진을 업로드를 했답니다. 결국 이튿날 도덕적 문란으로 두 사람은 해고당하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기대하라고 답장을 보내줬어요. 며칠 뒤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보냈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저를 폭행해 유산된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을 들려줬고 경찰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뺨을 때린 게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제가 병원에서 얼굴에 맞은 흔적과 MRI까지 찍어둔 걸 제출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깜빵 신세를 지게 됐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누이들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폭행을 가하지 않아 법망을 피해 무사했어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고 시누이들의 시댁에 이 사실을 알려서 곧 두 사람 다 이혼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4주 뒤 법원에서 남편과 이혼 재판을 받았는데 위자료 1억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억까지 더하여 2억의 돈을 받게 됐어요. 또 제 변호사가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5천만 원의 돈까지 받아냈네요. 저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거짓골이 된 전 남편에게 그 정도의 선에서 끝내기로 했답니다. 게다가 그 인간은 불륜 소문이 널리 퍼져서 지금 하던 일을 이어서 하지 못하게 됐답니다. 나중에 제 변호사가 알아봐줬는데 전 남편은 그 이후 취직이 되지 않아 고깃집 직원으로 일하게 됐고 바람 피우던 여자한테도 버림받고 말았다네요. 그리하여 시댁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게 되므로 저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다들 아주 사는 게 죽을 맛일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깜빵에 있는 시어머니였던 여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은 이렇게 썼답니다. 아줌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감옥에 갔어요? 아주 꼴 좋네요. 감옥이라는 곳이 참 좋네요. 머리 검은 짐승을 아무 말 없이 받아주니 말이에요.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아, 그리고 나한테 맨날 예단이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 하셔서 작게나마 예단 대신 사식으로 초코파이 좀 넣어드릴게요. 거기선 단 게 많이 당긴다는데. 그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요. 그렇게 시어머니였던 여자에게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더니 35년 묵은 채증이 쏴 하고 내려가는 기분이었고 그동안 쌓였던 앙금이 바람처럼 휙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재혼을 하고 예쁜 아들을 낳고 살고 있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변호사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저희 둘 다 이혼의 아픔과 상대 측 집안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 공감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거나 양가 부모님과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제야 평범한 제 삶과 자리를 찾은 기분이네요. 이렇게 저의 과거 이야기를 쭉 써봤는데요. 정말 역겨운 시댁 식구들 맞죠? 제가 심하게 복수한 게 아니죠? 어떻게 말씀하셔도 저는 시간을 되돌려도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긴 글을 쓰다 보니 문득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는데요.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풍비박산난 시댁이 진작에 그렇게 돼야 했다는 생각이 끊이지가 않기도 해요. 만약 아직도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고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계시다면 제 사연을 듣고 반성하고 용서를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사필귀정으로 험한 꼴을 당하기 싫으시다면 말이죠. 또 시댁 식구들에게 당하고만 사는 며느님들은 더는 참지 않고 사시길 간곡히 부탁드려요. 참을 인이 3번이면 호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호구가 되진 맙시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을 찾으시길